혹시 평소에 소화가 좀 잘 안 되시고 찬 거 드시면 속이 영 불편하다 이런 분 계신가요? 네, 그리고 남들보다 추위도 좀 많이 타고 성격도 약간 세심해서 걱정이 많다 하시면 오늘 저희 이야기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사상의학의 한 체질이죠. 소음인에 대한 건데요. 이 소음인의 특징과 건강관리법,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소음인이요? 네. 이 시간을 통해서 청취자분께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핵심 정보를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그럼 소음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. 자료들을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소화 문제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소음인은 선천적으로 비위,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나 소화 흡수 기능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. 그렇죠. 그래서 소화만 잘 돼도 건강하다.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. 소화력이 소음인 건강의 뭐랄까 바로미터 같은 거죠. 바로미터요? 네. 자료에 따르면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냥 속만 불편한 게 아니고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어서 땀에 너무 많이 흘리거나 땀이요? 그건 왜 그렇죠? 이게 이제 몸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심하면 설사가 멎질 않고 아랫배가 막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그런 좀 위험 신호까지 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. 그렇군요.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그럼? 네,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하네요. 신체적인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자료 보니까 대체로 체격이 좀 작고 마른 편이고 상체보다는 하체, 특히 엉덩이 쪽이 좀 발달한 경우가 많다고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약간 뭐랄까 상대적으로 하체가 좀 더 눈에 띄는 그런 체형일 수 있고요. 키가 작거나 등이 살짝 구부정해 보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. 아하. 근데 이런 외형적인 특징이랑 같이 성격적인 면도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. 성격이요? 어땠나요? 네. 대체로 보면 성격이 좀 온화하고 내성적이면서 또 되게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이라고 분석해요. 좋은데요? 근데 그 꼼꼼함이 때로는 좀 불안감을 쉽게 느끼게 하거나 아니면 결단력이 약간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. 뭐 이런 양면성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.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주변에 떠오르는 분들도 있고요.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도 내 얘긴데 하시는 분 계실까요? 그러게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그럼 이런 소음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? 자료들에서 하나같이 따뜻한 성질의 음식, 이걸 엄청 강조하던데요? 중요하죠. 네. 소화기가 약하고 몸이 좀 찬 편이니까 차가운 기운을 좀 덜어내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자료들 보면 찹쌀, 감자, 닭고기, 명태 이런 것들 추천하고요. 과일 중에서는 사과, 귤, 복숭아, 대추. 따뜻한 성질의 과일들이군요. 네. 채소는 파, 마늘, 생강, 양파, 양배추처럼 먹으면 좀 몸이 데워지는 것들. 그리고 차 종류도 인삼차나 계피차, 생강차, 꿀차 이런 따뜻한 차가 도움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.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 리스트도 꽤 길던데요. 냉면, 참외, 수박 같은 찬 음식, 과일, 그리고 찬 우유, 아이스크림, 맥주. 그렇죠. 몸을 차게 하는 것들이죠. 네, 돼지고기나 밀가루 음식도 그렇고요. 특히 날것으로 먹는 음식, 이것도 조심해야 한다고요. 네. 그게 뭐 생채소나 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요. 네. 소음인의 그 약한 소화 기능이랑 찬 체질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에요. 그래서 자료들 조언처럼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 먹기보다는 실온에 좀 뒀다가 먹거나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찬 기운을 좀 누그러뜨려서 먹는 게 좋다는 거죠. 조리법이 중요하군요. 네. 과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요. 핵심은 음식을 좀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는 습관, 이게 중요합니다. 운동은 어떤가요? 운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약간 갈리는 부분도 보였어요. 기본적으로는 기력이 약하니까 너무 격한 운동은 피하라고 하면서도 어떤 자료는 또 꾸준한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고요. 네. 좋은 지적이신데요. 그걸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과루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이거인 것 같아요. 땀을 너무 많이 흘리거나 막 탈진할 정도로 센 운동은 소음인의 그 부족한 기운을 더 빼앗아갈 수 있으니 피해야 하고요. 그렇죠. 대신 이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건 맨손 체조나 가벼운 조깅, 산책, 탁구처럼 전신을 좀 부드럽게 쓰면서 체력 소모는 적은 운동들. 이런 걸로 유연성 기르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오늘 소음인에 대해 정말 깊이 알아봤네요.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소화, 그리고 체온,
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항상 배를 좀 따뜻하게 하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건강의 기본이다.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덧붙여서 성격적으로는 꼼꼼하고 신중하지만 또 때로는 불안을 느끼기 쉽다는 점, 이것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.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정말 내 이야기 같다 하고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나요? 그게 바로 스스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자신의 체질적 경향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많은 부분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잖아요. 사소하게 느꼈던 불편함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고요. 맞아요.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. 이 소음인의 신중함이나 때로 불안을 느끼는 성향이 현대사회에서는 약간 단점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혹시 이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좀 더 안정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는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네, 이 부분은 한번 각자 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.